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이요, 대북 확성기를 어제 중단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가 9명이 연쇄 인터뷰를 했는데 모두 다 이거는 대북 확성기 중단이란 거는 한국 정부가 실수한 일방적 양보, 이거는 전략적 실수다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 9사람을 연쇄 인터뷰를 했는데 워싱턴 조선일보 특파원이 말이죠, 김은종 특파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은 이미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 혜택 보고 정보고 뭐고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뭐 확성기 이런 거 안 틀어도 이미 중러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어서 유인하는 힘이 적다 이거예요. 대북 정보 유입 약화가 예상이 되고 북한 주민 생명선을 끄는 것이다. 바로 이게 북한 주민 생명선을 끊어버린 거다. 아주 단호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전단살포 방임 방조를 하고 있다. 확성기에도 북한이 무서워한다는 건 오판입니다. 확성기에도 이제 북한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오판을 한다 이거죠. 확성기 꺼줬다고 북한이 이종석이 국정원장이 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해주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가지고 11일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취임 후 잇단 대북 유화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날 조선일보가 접촉한 워싱턴 DC 외교가의 한반도 전문가들 9사람은 이미 예상했던 터라 별로 놀랍지 않다. 이재명이가 짓고 나면은 이런 정도는 이미 예상했다 이런 얘기죠. 북한은 이미 중국,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걸 충분히 얻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 완화라든가 평화 진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절대 어렵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 인권 의식을 고취시켜 내부로부터 변화를 이끌 대북 정보를 유입하는데 그게 확성기가 큰 역할을 하는데 이걸 못하게 했으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북한 인민에게 점점 더 암흑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번 조치는 이재명 씨가 직접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윤석열 정부가 대응 차원에서 6년 만에 재개한 확성기 방송을 다시 중단한 건데 이거는 우리 정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방송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 전략센터 부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있죠. 그다음에 자유아시아 방송 RFA를 없앤 것만큼이나 중대한 전략적 실수를 했다. 안타깝게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의 신뢰를 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은 남한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는 자신의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북한 분석관 출신 시드니 사일러 전략문제연구소 CSIS죠. 그 선임 고문은 현재 한반도가 좀 불안정한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 확장되고 있고 러시아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다 이거죠. 대북 확성기 전단 살포와 남북한 긴장 사이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도 이래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차제 자체의 선전 방송을 계속 송출하고 있다 이거죠. 한국의 이번 조치를 인정하는 어떤 신호도 안 보인다 이거. 김정은은 이미 베이징, 모스크바와의 관계에서 제재 회피, 외교적 보호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미소 짓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이 이 새로운
게임에서 큰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이재명 정부가 카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패트릭 크로닝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 모두 긴장 완화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평양과의 외교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아주 이름이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이분은 김정은이가 1년 반 전 통일 포기를 선언하고 남한을 북한의 주요 적대국으로 지목했을 때는 그는 어느 정당이 통치하는 것에 상관없이 모두 여전히 적대국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김정은은 두 가지 양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베넷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이 협상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대북 접촉이 김정은의 실제 입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8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일방적인 양보로 적절하지 못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 유입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한국이 대북 레버리지를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일방적인 양보는 남한의 위치를 약화시킬 뿐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트럼프 정부의 모든 대화 시도와 최근 트럼프의 친서 전달까지도 모두 지금 거부했다. 워싱턴에서는 이 대통령이 과거 진보 정부들이 평양에 조건 없이 혜택을 제공했던 것처럼 똑같이 북한에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인권 전문가들은 지난 30년 동안 한미가 공들여온 대북 정보 유입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 연방 구조조정 광풍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하는 창구가 되고 북한 내부 사정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보이스 아메리카 또 RFA 같은 소위 자유북한 방송 이런 매체들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이거죠. 올리비아 이누스 허드슨 연구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줄어든 가운데 나온 이번 한국 정부 발표는 이것보다 더 나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거예요. 아주 나쁜 시기에 이루어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내 시민사회 표현의 자유에 냉각 효과를 주고 38선 너머로 탈출을 고려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생명선을 제거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엘리트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부 정보는 북한 장교와 군인들의 전의를 약화시키고 의식 변화를 유도해서 궁극적으로 한미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국 정부가 이번에 스스로 이거를 차단해가지고 북한은 이거를 한국이 김정은 정권에 굴복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종석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자주파입니다. 자주파란 건 뭐냐 완전히 좌파 중에 극좌파입니다. 이종석이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북한이 확성기 무수한다는 믿음은 오판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종석이가. 그럴 수밖에 자기가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가지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법제화했지만 3년 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 공약을 설계한 이종석 후보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경향신문 기고에서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를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북한이 남한의 어떤 무기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대북 확성기라는 믿음은 오판이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이 이제 이 나라 국가 안보를 지금 맡게 됐다. 이 국정원장이 됐다. 이게 이종석이가. 유명한 자주파입니다. 이 양반은. 내재적 접근이니 뭐니 내재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한 사람 아닙니까? 자, 앞으로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간에 간만에 대한민국은 추락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 걱정스럽습니다. 안보 걱정. 요즘 안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안보를 해이시키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정부가 국가 안보를 해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일하렵니까? 무슨 통일요? 그 참 이해 못할 통일을 원하는 건 아니겠죠? 네. 점점 더 이상합니다. 벌써 7, 8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3일 날 선거 대선을 치러가지고 4일 날 해가지고, 지금 6일밖에 안 됐는데. 그죠? 6일, 7, 8일, 8일째군요. 이런 변화가 이렇게 국가안보에 이렇게 극심한 변화가 온다면 되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